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는 간밤 국가 애도의 날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날 뉴욕 증시가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의 급락으로 인해서 흔들렸던 가운데 오늘 4시 개장하게 될 저녁 뉴욕 시간 기준으로 뉴욕장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는 발표되는 고용 지표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 동안 고용 빅위크라고 불리면서 다양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었죠. 그를 통해서 미국의 고용이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다만 정확한 미국의 고용 상황은 오늘 발표되는 12월 고용 보고서가 나와야 조금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1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15만 5천 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면서 지난월 대비해서도 증가폭이 대폭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시티은행은 이 고용지표 발표에 따라서 S&P 500 지수가 어느 방향이든 약 1.2%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고용지표 가운데는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용이 완만하게 둔화하고 또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이어진다면 시장은 다시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울프 리서치의 한 수석 투자 전략가는 이 고용 시장의 단기적 강세로 인해서 올해로는 한 차례에서 두 차례 가까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 고용이 균형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완만한 하락 추세를 이어간다면 연준이 올해 세 차례까지도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 발표되는 고용 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테슬라의 지난 12월 중국 판매량이 발표가 됐습니다. 또 여기에 CES 기간 동안 일론 머스크 CEO의 엑스라이브 인터뷰까지 시장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중국에서 기록한 신기록과 관련된 내용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지난 12월 중국 안에서의 테슬라 판매량 긍정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 달 동안 8만 2천 대의 차량을 판매하면서 전월 대비해서도 10%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최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 안에서의 판매가 꾸준히 성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테슬라의 최대 해외 시장 중에 하나로 이 상하이 기가 팩토리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특히 12월 한 달 동안의 실적은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경쟁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장세가 테슬라의 가격 인하 전략과 소비자 신뢰 회복 덕분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또 중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도 테슬라 판매 증가 주요 원인으로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비아디와 같은 현재 경쟁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은 여전히 극복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업체인 S&E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1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신규 등록된 전기차 비중 가운데 테슬라의 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 세계 신규 등록된 전기차 대수 같은 기간 대비해서 6.3% 증가하면서 오히려 시장은 확장된 것으로 보여졌지만요.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같은 기간 동안 7.3%가 줄어든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 랭킹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전기차 판매량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부진했던 이유로는 유럽과 북미에서의 판매량 부진이 가장 컸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놓고 S&E 리서치는 미국의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이 정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전기차 보조금 정책 폐지가 현실화가 된다면 보조금 종료 이전에 전기차의 구매 수요가 오히려 집중될 수 있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는 어제 X 라이브를 통해서 인터뷰 진행을 했었죠.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오는 25년 2분기까지 인간보다도 더 안전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자신감을 밝혔습니다. 다만 전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의 FSD, 완전 자율주행을 놓고 사람보다 더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테슬라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는데 이것과는 확실히 대비가 되는 발언으로 볼 수 있겠고요.
머스크는 다시 한번 FSD 소프트웨어의 성능 개선과 기술적 안정성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도로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비전은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차량 사고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제로 사고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계획이 기술적으로 보나 법적으로 보나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각국의 규제 그리고 운전자 신뢰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우려감들을 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변함없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일론 머스크인데 올 한 해 테슬라는 어떤 행보를 보여주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어제 나왔었던 AI 반도체 수출과 관련된 이슈를 놓고 미국의 빅테크에서는 강한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내용일지 같이 확인을 해보시죠. 어제 해당 소식으로 인해서 사실 국내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 모멘텀이 이어지기는 했습니다. 이 미국 기술 업계가 다만 이러한 AI 반도체 수출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규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반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미국 기업들은 사업 성장이 둔화될 수 있고 또 새로운 규제를 따르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라고 주장하면서 수출 통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임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적 여파가 큰 규제를 결정해도 되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안으로 새로운 반도체 수출 통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새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전 세계 국가들을 총 3개 등급으로 분류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방국과 적대국 그리고 기타 국가로 분류해서 각각에 맞춰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는 AI가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등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국가만 AI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미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해 여러 수출 통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중국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반도체를 수입할 가능성까지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우방국이 아닌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에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경우 중국이 이들 국가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AI 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을 미리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기업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기술 지배력을 뺏길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반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이 AI 반도체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등 기업들이 국제 판매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우려감을 보이기도 했고요. 의회와 백악관 관계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규제와 관련된 반대 의사를 업계 인사들이 전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해당 도찬을 놓고 켄 글릭 오라클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 미국 기술 업계를 타격한 역대 가장 파괴적인 규제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강한 비판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번 주 안으로 최종안을 내놓을 수 있게 될지 그렇다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앞으로 수출과 관련된 데이터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는 간밤 또 추가적인 AI 확장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네덜란드 정부와 함께 슈퍼컴퓨터 설비 구축 협력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미 네덜란드 쪽과 여러 차례 협력을 이어온 바 있었던 엔비디아, 이번에도 추가적인 설비 구축 협력을 일궈냈다고 합니다. 작년에 네덜란드는 AI 투자에 약 2억 1천만 달러를 할당한 바가 있었는데요. 유럽 보조금으로부터 추가 자금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이번에 이 네덜란드와 함께 협정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를 놓고 벨리아르츠 네덜란드 장관은 이 실리콘밸리에서 엔비디아 관계자들과 만난 이후 이번 협정으로 네덜란드 AI 시설 건설이 한층 가까워졌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전하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측에서도 AI를 놓고 계속해서 공격적인 투자 확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한편 젠슨왕의 한마디로 무너졌던 양자 컴퓨터 이슈를 놓고 일부 전문가들의 다양한 발언들이 간밤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퀀텀 컴퓨팅과 관련된 장기 전망을 내놓은 언급이
일부 업계 인사들은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풀이를 하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레이트 힐 캐피털의 토마스 헤이즈 회장은 퀀텀 컴퓨팅 주식을 쫓는 돈은 AI 주식을 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젠슨은 AI 반도체를 팔기 위해서 퀀텀 컴퓨팅을 깎아내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크레이그 할럼의 리처드 셰넌 애널리스트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퀀텀 컴퓨팅이 엔비디아가 주요 수혜자인 기존 컴퓨팅 사업의 일부를 교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인 발언을 내놓았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퀀텀 컴퓨팅 업체인 D-Wave 같은 경우는 이 실용적인 퀀텀 컴퓨팅 달성 시기에 대해서 황 CEO의 발언이 틀렸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 바라츠 CEO는 D-Wave의 퀀텀 컴퓨터가 이미 마스터카드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에 의해서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 젠슨 황 CEO가 30년 이후, 20년 이후, 15년 이후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미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또 파운드리 기업 최대 기업인 대만의 TSMC 실적 발표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4분기 매출 약 38조 1천억 원 이상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서도 역대급 매출이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AI 수요에 대한 자신감 다방면으로 일단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쉬어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기업 소식들이 전해졌는데 간밤 다시금 오픈되는 뉴욕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은 어떻게 흘러갈지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런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이 뉴욕 시간 기준으로 폐장이 들어갔지만 큰 변동성을 보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가장 큰 우려감으로 불리는 정보발 매도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전일비 3% 하락한 92,000달러까지 가격이 밀렸고요. 오늘 새벽 기준으로는 91,000달러 선 아래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이 12월 말에 이 매도를 위해서 이체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이 매도와 관련된 공포 심리가 확산된 게 간밤 비트코인의 가격을 크게 움직였던 요인이었는데요.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더 이상 비트코인을 팔면 안 되고 되려 사서 모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만큼 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에 바뀔 새로운 규제 혹은 입장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기대감이 남아있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밤 전해졌던 주요 글로벌 이슈들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올 한 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투자를 이어가야 될지 야데니 리서치의 야데니 대표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